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구편 격국장에서 편인격이 끝나면 이제 기초편이 끝난다고 그래요. 이 필자가 볼 때는 그렇다. 이것을 다른 여긴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볼 때는 그러하고, 그래서 비부명리 중구편 책은 초구편과 중구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전화가 오거나 쪽지가 와서 선생님 초구편은 없어요 하면서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구편은 초급과 중급으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 중구편에는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조우법과 아울러서 운기를 보는 이 부분으로 구성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편인격 2부 어제에 이어서 해나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편인격은 두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는 뛰어난 재능으로 변통을 잘하고, 어느 환경에서나 그 환경에 맞게 변통을 잘하고 카멜레온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음을 상징하고, 이 정의는 대체적으로 고지식 성분이지만 편의는 상당히 능수능란한 변통 성분으로 호기심과 창작 능력이 탁월하다. 이러한 모든 자기 자신의 일을 해가는 것은, 현재의 과학이 있도록 만든 것은 편인 성분과 상관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에디슨, 그 사람도 아마 편인과 상관 성분이 상당히 강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게이머나 또는 그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고 등등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다 상관 성분과 편인 성분이 강한 사람일 것이다. 어떠한 음식업을 창업을 하거나 어떠한 창작, 개발품을 만들어내거나 지금 현재의 스마트폰이 있도록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은 거의 다 편인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편인 성분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견지명의 직관력이 뛰어나서 신비한 것을 좋아하고 종교적인 성격이 그래서 강하다. 그래서 이 편인 성분은 영적 공부와 이 모든 종교 성분의 이러한 공부, 이것들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렇게 그 생각들을 하실 것이다 그래요. 이 필자는 기해일주로 일지, 해중, 임수, 정제, 해중, 간목, 정관. 그러면은 상당히 고지식한 성분이 여기에서 들어가고, 기토가 죽고도 못 사는 사화. 그런데 세계의 해수가 사화를 보충을 해와서 사중, 병화를 용신으로 삼은 상태다. 그런데 이 용신이, 이 사화가 무진시에 태어나서 이 무진시가 공망이고, 이 불러온 사화가, 사중병화가 나의 친어머니인데 이 역시도 공망이다. 지인사가 기해일주 공망이기 때문에 공망인데, 공망대에 있는 이 병화, 하늘의 태양, 높디 높은 하늘의 태양과 이 무진시에 태어나서 무진이 공망이 되다 보니 최고로 높은 태산, 이 태산에 무술과 무진이 높은 태산이죠. 무술은, 이 술토는 개의 물상이고 진토는 용의 물상이다.
그래서 높은 골로 따지면 형이상학적인 무진이 가장 높다 그래요. 그리고 이 병화, 태양이기 때문에 최고 높은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둘 다 공망이기 때문에 공망되어 있는 이 병화 하늘의 진리를 찾는 성분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내 일지에 해중 임수와 해중 간목이 암장되어 있어 나의 전체의 성격은 기해의 성격이다. 그래서 융통성, 변화성 그 어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음은 죽고 삶은 살고 나의 인수에 젖을 먹는데 사중병화. 그래서 이 하늘의 진리, 이 무진의 진리, 이 부분을 이렇게 파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 사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에 대한 통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공망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파는 이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남이 하지 않거나 어려워하는 이 편의는 잘하고 성격이 활발하고 일을 처리함에 종횡무진한 재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기신으로 도식격으로 작용한다면 깊이가 부족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며 처음에는 부지런하지만 곧 권태를 느끼고 나중에는 태만해지며 용두사미로 중도 포기를 잘하고 화려하고 요사스러운 것들을 좋아하며 편인이나 정인이 과다하고 왕성한 기신작용이라면 재물을 파하고 이 편인이 도식작용을 해서 이 부분이 완전한 흉신악살이 되고 정인이나 편인이나 가릴 것 없이 흉신작용이라면 파재, 재물이 파한다. 실권, 나의 권리, 이익, 그리고 관성이 파하게 된다. 신병신해, 재난풍파, 부부 이별 사별, 그리고 고독하고 고독 방명하며 생난, 음란, 호색, 변태, 성욕 이러한 쪽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부분들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불응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그러나 편인격이 비록 귀신일지라도 직업성분에는 적합한 점이 있어서 학자, 예술가, 의사, 승려, 연기자 등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의는 일광과 음양이 다른 관계로 다정하지만 편의는 무정하다. 나를 낳았으니 생모이기는 하지만 계모와 같은 성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친자식을 데려온 자식같이 대하는 정이 없는 모친이 되는 일도 있으나 이것은 기신작용일 때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있어야 할 글자인가 없어야 할 글자인가 이 부분을 찾아라. 편인의 성분은 일명, 도식작용 또는 효신살이라고 하는데 부부정이 없게 만드는 살이 효신살이다. 그래서 식신은 재물의 원신으로 재물을 만들어내는 나의 나타남의 능력이며 기술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발현시키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오행이 편입니다. 그러므로 편인은 내 밥그릇을 빼앗는 자에 해당하므로 좋지 못한 육신으로 본다. 특히 기신작용이었을 때. 그러나 음양간에 여기에서 이것이 핵심이다 그래요. 음일간이나 양일간의 차이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 필자의 설명을 안 듣고 혼자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쭉 읽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 흘러가 버린다.
정말 중요한 이 기초편의 성분을 찾아내지를 못한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의가 이마만큼 중요하다. 신약용신으로 관성을 설기 인하하는 시신작용이 편인이라면 상당히 길하겠죠. 내 기운을 훔쳐가는 식상을 제압하는 용신 또는 조우하는 용신이 되었다면 상당히 길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서 홍익 이념으로 우리라는 성분으로 있는 모든 것을 베풀고 공익을 위해서 앞장서게 되므로 간명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지지로만 있는 인수혼잡은 흉물심장으로 피해가 적지만 이때 이 부분에서도 지지에만 있는 인수혼잡은 흉물심장으로 피해가 적지만 그러나 천간이 투출을 해서 좋을 수가 있고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이 간목일간에 자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정인격이 되고 또는 해월에 태어나서 편인격이 되었다면 여기에서 개수가 더 흉하기 때문에 을목일간에 자월에 태어나서 개수 편인이 더욱더 흉하겠다 그래요. 완벽하게 자수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는 화학의 근원신인 자오충으로 때려 부시고 이 개수는 병화를 흑군 차이라며 이 개수는 북풍환술로 정화에 불을 껐다. 그러나 여름에 태어났다면 또한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이 겨울에 태어났다면 자수의 편인격 격국을 정하고 이때는 투출하지 않아야 되겠죠. 투출하면 더 흉하다. 여름에 태어났다면 이 개수가 투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출한 것과 투출하지 않는 있어야 할 글자인가 없어야 할 글자인가 이것을 먼저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천간으로 혼잡 투출한 경우 흉액이 발생하고 기신작용이었을 때 이것이 단명을 초래하며 천한 인생이 되게 한다. 편인성분은 보편적인 치우친 지혜, 학문, 교양, 수양의 시발점으로 형 이상적인 신비주의를 지향하고 이상세계를 동경하며 존재의 실상과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의심이 많은 성분, 고도간 성분, 호기심이 많고 비교, 평가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쪽 발현이라면 뭐 물건을 어떤 것을 하나를 살 때 비교, 평가, 분석을 상당히 잘해서 진짜 좋은 물건들을 사는 성분. 그래서 비교, 평가 이 부분을 아주 뛰어나게 무슨 평가 분석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이 수십 종류가 있지만 라면을 사야 한다. 그러면은 모든 라면의 성분을 분석을 순간적으로 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공부를 좋아하며 폼생, 폼사, 우울증, 공주병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생사의 문제나 인생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과연 어디로 가는 인생이며 나의 전생은 무엇이었고 이 다음 생은 무엇이며 내 자식은 어떻고 내 남편은 어떻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나는 언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나가는 성분이 편인이고 정인은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고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복권 한 장 사놓은 복권이 맞을 일도 없고
있고 등등등 이렇게 생각하는 성분이 정인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정인은 고지식 성분, 저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흘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업 전승이다. 그래서 정법에 해당이 되고, 편의는 이러한 모든 그 정인의 정법 질서에 위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모든 것을 평가, 분석하는 성분. 차이점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법질서 이 부분도 정인격이 재판하는 것과 편인격이 재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정인격은 옛 고전에 의한 유업 전승에 의한 정법에 의한 재판을 하고, 이 편의는 정법도 법이 아니면 바꿔야 되고, 그것을 왜 법이라고 하느냐? 현실 세상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 이것을 평가, 분석하는 성분이 편인 성분이다. 그래서 같은 재판을 받더라도 어떠한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이 편인 성분은 골고루 그래 당신은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겠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벌금 얼마에 뭐 1년, 2년 집행유예 이렇게 때리고 정인의 판사를 만났다. 그러면은 고리타파하게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 환경은 전혀 생각은 하지는 않고 법적인 그것만 따져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그것만 따져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했지 않아서 요렇게 해서 징역형으로 때려버린다 그래요. 내가 어떠한 판사를 만나느냐, 내 사주에서 모든 것을 폭넓게 이해하는, 현실 세상을 이해하는 판사를 만난다면 아무래도 그 판사는, 그건 역시도 그 판사를 만나는 그 조건이 내 사주에서 좋은 운인가 흉운인가 여기에 따라서 만나는 판사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베풀고 긍정적으로 살며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래요. 모든 법원에서 판결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망하고, 그 욕심 때문에 부부 이별하고, 욕심 때문에 감옥 가고 그런다 그래요. 이 편인의 성분은 이상세계의 종교성, 신비주의, 현실주의, 현실에 입각하는 성분. 정의는 고전, 전통에 의해서 내려온 성분을 정인. 그래서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특히 또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이 정인 성분은 의식주 성분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일반 주택 이것을 선호하고, 편인 성분은 현실 환경 세상에 맞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고리탑탑하게 그 고전집에서 어떻게 살아? 현실 세상에서 스위치만 누르면은 따뜻해지고 스위치만 누르면은 시원해지는 이러한 집에서 살아야지. 각기 장단점이 있겠죠. 이 정의는 텃밭이 있어서 상추, 배추를 심어 먹는 스스로의 건강을 지킨다면, 이 편의는 무슨 소리야? 그까지 왜 그저 고생을 해? 전화 한 통하면 다 배달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밖에서 전부 다 사 먹는 성분.
그래서 장단점이 각각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가 중화되고 조화된 사주가 그래서 좋은 것이다. 한쪽으로 편고되면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편인 성분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속으로 빠져들며 그러한 의문을 생사에 대해서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려고 고뇌한다. 과연 생명의 실상은 무엇이고 우주의 실상은 무엇인가? 재성이 과다하면 관성을 용신하고 인성이 과다하면 재성을 용신하고 전부 다 반대 세력이죠. 이게 재성과 관성 이것은 설계하는 성분, 인성과 재성, 비겁과 관성, 재성과 비겁, 식상과 인성, 관사를 과다하면 인성.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자, 상기 명식을 편인격 사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갑인년, 갑자월, 을미일주가 무인시에 태어났는데 참 사주가 많이 탁하다고 그래요. 자월에 을목일간이 너무나 심각하다. 여기에서 보면은 남자 사주인데 자축 인을 하면서 축토를 불러와서 자기 앉은 자리 미토와 축미충으로 깨어 부셔버렸다. 자월이기 때문에 미토는 매우 허약한 상태이고 축토는 상당히 강황하다. 그래서 미토가 무참히 깨어져 버린다. 무토는 인목에 앉아서 병화가 없기 때문에 인중에 통근하는 무토가 아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 풍파를 당해서 이 간목들의 인중 무토이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 인중 간목이 있고 두 개의 간목이 있고 그래서 간목이 네 개이다. 그리고 또한 이 을목까지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토를 완벽하게 파극시켜 버린다. 그러면 이 무토는 을목의 정제이지만 아버지이다. 그리고 이 무토는 나의 처다. 그런데 이 무토를 완벽하게 파극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일지, 이 미토는 재물이요. 나의 처성이다. 나의 처성을 불러온 축토가 축미충으로 완벽하게 파극시켜 버리기 때문에 부부 해로를 못하고 부부 이별, 사별하게 된다. 이 을목의 자월에 태어났고 이 자월은 을목의 편인이다. 그래서 편인격이 되었고 이 편인격에 개수가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덕이 무에 묻어가다. 어머니의 덕이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겁 군단이 너무 많아서 군급쟁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가 내 형제들을 많이 낳아준 것 아니냐. 그러면 어머니의 덕도 무에 묻어가기는 하지만 없는 편에 해당이 되고 형제 동료들의 덕이 없다. 전부 다 재난풍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이 을목에 이렇게 많은 비겁 군단을 성장시키고 키워줘야 할 병화가 없으니 나의 인생 무대, 나의 놀이터, 나의 활동성 이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으면서 아버지를 원망한다. 자미 원진살이 되어서 충미 충이기 때문에 아버지 단명하고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미 원진으로
원진살 작용에 의해서 아버지도 싫다, 어머니도 싫다. 왜?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상당히 미워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일평생 그 원망살, 불만살이 같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편인격 사주인데 비겁 세력이 너무 많고 이 간목은 겁탈을 한다는 겁재이다. 인중병화가 용신이 되어야 하지만 투출하지 않았으니 써먹지 못하는 인중병화와 같고, 이 을목이 간목을 만나서 등락개갑을 하면 말은 좋다고 하지만 전혀 쓸모없는 소리와 같다. 이 사주에서는. 자수 편인은 정보 성분의 기술 성분이고, 왜 그러냐면 이 자수는 끊임없이 흘러가죠. 그리고 이 자수는 쥐다. 이 쥐는 쥐구멍이라 그러죠. 파고 들어간다.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 자수를 정보 성분이다. 오하, 말하고 이 자수를 정보 성분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인중병화는 천역말이고, 그래서 정보통신이 되는데 목화통명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다 보니 당주는 전자통신 컴퓨터 기술자가 되었으나 큰 발복은 어렵고 외하내빈이지만 의식주 걱정은 그냥 무난하게 밥은 먹고 산다. 신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이것은 백년타물이 일조진이다. 그래서 한번 재난풍파가 다가오면 어떠한 방법이 안 생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군급쟁제이기 때문에. 연월간에 두 개의 간목은 탈제지신으로 나의 처와 재물까지 탈제해가는 흉신악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형제, 동료들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대 누구 믿지 말라. 누구 믿어서 그거 한번 만져만 보고 주겠다. 그래도 믿지 말라.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서는 요즘에 그것도 많죠. 그 중고나라. 뭐 무엇을 사고 싶어서 돈 입금을 다 이렇게 해서 시켜놓으면은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사주들은 잘 당한다.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물건을 오히려 강탈해가 버린다. 사는 것이 아닌. 이 미중기토는 을미일주로 와서 미중에 기토가 두 개의 간목, 세, 네 개를 보고 있다. 그러면 술집 여자 아니면 이 간목은 반드시, 이 기토는 반드시 바람나 집 나갈 것을 상징한다. 또 다른 축토까지. 축중 기토가 충미충에서 두 개의 기토가 쌍으로 나타나서 친구와 손잡고 바람을 피우고 집 나갈 사람이다. 이것은 이렇게 되도록 당주가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의처증 증세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제파 꼴값 못하고 미인들만 고집하며, 그래서 술집 여자다 그래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처증이 발생이 되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어찌됐건 후처를 만나게 되는데 이 후처는 결혼 실패한 여자로 시간 무토가 후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 자기 본처는 미중에 있기 때문에 미중기토가 본처이고, 나중에 만나는 여자는 이 무토다. 왜냐하면 이 무토는 시천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는 정화대운 30세 임오년, 인호합과 오미합이 되는 세년에 결혼을 했으나 이어지는 묘목대운 32세 갑신년,
최일방적인 이혼 통보에 이혼했다. 그 후 무토대운 39세 신묘년 묘미합에 신금자식이 들어오므로 재혼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쟁제가 이루어지고 미중기토가 암장간 포함 4개의 간목에 명합합하는 처는 믿을 수 없는 여자이니 처음부터 포기하고 살아야 그나마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를 2부라 칭하고, 이제 아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격국이 중요한 것이 아닌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그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알게 되셨을 거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격국은 무의미하다. 있어야 할 글자와 없어야 할 글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격국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